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오픈 AI가 자체 개발 검색 엔진을 공개하며 구글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 심화 우려 속 일라이 릴리가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행히 전일만큼의 커다란 급락 충격이 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장중 반등 시도가 있기도 했지만 장 마감을 30분 앞두고 빅테크주들의 낙폭이 확대되며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기술주 비중이 적은 다우지수만이 소폭 올랐고 순환매가 이어지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1.3% 상승했습니다. 월가의 생성형 AI 열풍을 일으킨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검색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서치 GPT, 검색 시장의 절대 강자인 구글의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오픈 AI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기능을 챗 GPT에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자신의 X 계정에 현재보다 훨씬 나은 검색 엔진을 만들 여지가 있다 적으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투자자들은 오픈 AI의 검색 서비스가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이를 의식해 지난 5월 25년 만에 검색 엔진을 개편하며 후발주자 견제에 나선 바 있으나 일부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자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죠. 90%에 달하는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오픈 AI가 일부 뺏어갈 거라는 관측 속에서 알파벳의 주가는 3% 가까이 내렸습니다. 간밤 중소형주들이 강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장중 2.4%까지 급등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향후 중소형주들의 향방을 두고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간밤에는 펀드 스트렛의 톰 리가 중소형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분간 최근 나타난 중소형주 강세가 지속될 거라 예상한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그 동력으로 꼽았는데요. 트럼프 재선 시 각종 규제 완화 및 활발한 M&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좋은 토대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오랜 기간 워낙 부진했던 만큼 8월에는 스몰캡들이 15% 이상 상승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반면 BTIG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최근 러셀 2000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 대비 18%나 아웃퍼폼했다며 이 같은 간극은 2001년 이래 최대 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들의 단기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에브비는 블록버스터 면역치료제 휴미라의 매출이 경쟁 심화로 전년 대비 31% 급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대 급등했습니다. 스카이리치와 린버크 등 신약으로부터 발생한 합산 매출액이 41억 달러로 휴미라의 감소분을 채우고도 한참 남았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골디락스, 그러나 7월 인하는 아닌. 간밤 미국의 경제지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 가능합니다. 먼저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며 견조하게 나타났는데요. 미국 2분기 실제 GDP는 2.8% 성장해 1분기 1.4%의 2배.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 2.1%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물론 앞으로 잠정치와 확정치를 더 받아봐야 하지만 근원 PC의 물가지수도 2분기 2.9%로 둔화됐고 23만 5천 건의 신규 실업은 전주보다 늘긴 했어도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다만 7월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로는 다소 힘을 잃었습니다. 이를 촉발시킨 건 대표 매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였죠. 경기 침체 우려를 논하며 7월 피봇을 주장했지만 옥스퍼드 캐피털 이코노믹스 등은 이번 GDP가 7월 인하론을 진정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패드와치는 7월 인하에 6.7%의 확률, 9월 인하에는 여전히 100%의 확률을 베팅하고 있네요.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부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미 제약사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FDA와 비만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3상을 논의 중입니다. 개발 코드명은 VK2735. 지난 2월 임상 2상에서 투여 13주차에 14.7%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이틀간 주가가 120%가량 올랐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같은 기간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은 3.6%,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는 5.9%의 감량 효과를 보이죠. 이에 간밤 바이킹 테라퓨틱스 주가가 28% 오른 데 반해 그동안 비만 치료제 시장을 양분했던 노보노디스크가 2.8%, 일라이릴리는 4.5% 하락했죠. 뿐만 아닙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인데요. 올 하반기 임상 2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구용의 경우엔 훨씬 많은 용량이 들어가서 관리가 까다로운데 일상에선 28일간 매일 복용한 피험자들이 5.3%의 체중 감소를 보였고요. 용량을 어떻게 늘리느냐가 앞으로 임상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하죠. 화이자와 스위스의 로슈 등도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우리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는 핫 이슈입니다. 먹는 치료제로 D&D 파마텍, 일동제약, 샤페론, 고바이오랩 등이 붙이는 패치형으론 동아ST, 라파스, 광동제약 등이 연구를 진행 중이죠. 현재 $60 선의 바이킹 주가이지만 간밤 레이몬드 제임스는 목표가를 $118로 올려잡았는데 비만 치료제의 넥스트 레벨, 우리 계좌도 레벨업할 기회로 삼아볼만 하겠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